아이고, 11시 반이네요. 이거 올릴 수 있을까 모르겠다. 자, 오늘 못 올리면 월요일날 올리고 가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아까 제가 9시쯤에 올렸던 이제 법률 문서거든요. 분석이 지금 막 끝났어요. 요거 보고서도 만들어야 된대. 미치겠다. SEC, 일단 내용을 한번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SEC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리플사 놈들아 라고 얘기하면 딱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최근 리플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후속 이야기예요. 금요일날 분명히 오후에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SEC가 다시 제출을 했지 싶어서 좀 약간 이상했어요. 보니까 문서의 내용을 보니까 요건 약간 반박 문선 맞는데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았어요. 한번 볼게요. 바로 전에 제가 어제 SEC의 내부 판정 근거, 아이디어 메모 이런 걸 이제 법원을 통해서 리플사를 전해줘야 된다라고 길다 그죠? 네, 얘기를 했던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SEC는 왜 리플이 시큐리티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지, 시큐리티 증권이라고 판단을 했는지를 제출을 해야 돼요. 네, SEC가 외부 전문가랑 소통한 이메일, 사실 이런 거 필요도 없는데 거절되었다고 해도 타격 제로였는데 다행히 거절이 되었어요. 뭐 되면 안 됐으면 더 좋나? 그래서 SEC는 일단은 내부 자료를 줘야 되는데 솔직히 얌전히 줄 애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SEC도 리플에게 다시 요구를 했어요. 야, 니들이라는 건 리플사예요, 그죠? 리플사, 니들도 변호사들이 분명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야, 니들 자료 까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굉장히 자충수라고 생각이 들었어. 왜냐?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 이메일은 오픈할 필요가 없다고 판사가 금요일날 판정을 했는데, 판결을 내렸는데, 분명히 거절한 리플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왜 또 까라고 했을까요? 제가 여기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판사들이 이메일 오픈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지들이 질 것 같아서 반박 문서를 만들어 놨는데 SEC가 이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걸 수정할 시간이 없어서 아마 그대로 낸 것 같아요. SEC도 분명히 이제 낼 필요 없다고 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왜 리플사에 그대로 얘기를 했을까?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미리 만든 문서가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맞는 것 같아요. 미리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리를 부리는 SEC다. 놀랍게도 같은 날 올라온 문서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얘기 있는데 영어 문서는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의역을 했습니다. 판사님이라고 이제 SEC가 얘기한 거예요. 뉴욕 법원의 현지 규칙 37-2조에 따르면 이번에는 좀 비공개 회의를 요청하고 싶어요. 왜? 그죠? 여기서 이야기할 내용은 리플사의 내부 문서도 같이 만들어서 우리랑 같이 교환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무지개 반사. 아무튼 자, 이게 안 되면 지들 제안이 안 되면 리플사의 제안이나 예전에 리플을 판매할 때 고려했던 변호사들의 자문 이메일이라도 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리플사는 몇몇 사항을 포기하면, 그러니까 몇몇 특약, 지들이 가질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연방증권법에 의해서 괜찮다고 변호사들한테 내용을 들었대요. 자, 여기서는 리플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특약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개되는 건 다 이제 가위질 처리가 됐습니다. 빼고 얘기를 해볼게요. 2012년도부터 리플은 변호사들로부터 최소한 3건의 법적 외부 이제 자문 절차를 밟았는데 이거를 리플을 팔 때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문서를 아마 SEC도 어떻게든 입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리플 판매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변호사들이 경고한 부분을 얘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리플도 알고 있었다는 걸 SEC가 문서를 입수를 해서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리플사 대표님 하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경우엔 좀 위험합니다. 첫 번째,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넘겨질 때 좀 위험하고요. 두 번째, 땡땡땡이라서 이제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예, 리플사가 조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아무튼 까맣게 칠해진 부분은 아쉽게도 서로 간의 투자 시의 특약 같은 거라서 저희는 못 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부분은 좀 법률적인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자, SEC의 불만사항인 것 같아요. 첫 번째, SEC는 리플사와 싸우게 되면서 리플사의 직원들한테 좀 약간 진술을 빨리 얻어내려고 시도를 했었대요. 근데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리플사는 SEC가 직원을 소환할 때마다 대답하지 말도록 노코멘트 하도록 지시를 할 것 같다 했다는 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SEC가 리플사 직원들 같은 한 명씩 이제 불러서 소환을 하고 싶은데 노코멘트 하라고 얘들이 지시할 것 같아 라고 미리 판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제 좀 법원에서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SEC의 희망사항이니까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자, 리플사는 리플을 판매할 때 변호사들에게 들은 내용을 몽땅 공개를 안 하고 조금만 공개했다는 거예요. 자, 이 밑에는 좀 가위질도 많이 돼 있고 지들끼리 싸우게 놔둡시다. 자, 두 번째, 리플사는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특정 회사 것만 하고 나머지는 기밀을 붙여서 꽁꽁 숨겨놨다 라는 내용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온 요 부분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리플은 로펌 A 사건만 오픈을 하고 2015년도에 새로 판매한 리플의 조언한 내용 로펌 B 사건은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도 4월부터 2018년도 8월까지 계속 내부적인 검토 문서들을 수정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를 보류했다. 이거는 이후에 또 새로운 로펌이 있는데 그 로펌이 대표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뭐냐, 대표님 이건 좀 위험한데 폐기하시죠, 아니면 수정하시죠,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컨펌을 받아서 이렇게 옛날 문서들을 다 수정을 했을 것이다, 삭제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요건데 가위질이 너무 많아요. 그죠? 세 번째, 리플사는 고지 안 하는 것도 정당한 방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볼게요. 2021년도 2월 18일 섹션 5의 내용으로 사실 이 부분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얘기니까. 네. SEC가 고소장을 리플사한테 날렸는데 이게 뭐냐면 거래 중지 명령 구제랑 민사만 걸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대요. 여기 보면 인정티브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렵다. 아무튼 요걸 갖다 저는 구제 명령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문맥상으로 파악하기에는 거래 중지 명령의 해제인 것 같아요. 이건 솔직히 좀 애매해서 제가 좀 적어놨어요. 나중에 조금 더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바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튼 송금 플랫폼에 대한 리플의 적용 등이 있는데 너무 딥한 내용이라 이건 그냥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뭐냐, 극비 문서를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마지막 문단, 사실 이것만 봤으면 됐을 것 같은데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요 내용이 결국 이거예요. 이거 뭐냐, 자, 리플 영업팀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알려주면 투자 안 할지도 몰라, 야, 빼고 얘기해라, 빼고 PT해라, 이런 거를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상대방 투자자가 혹하게 만들거나,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리플사 선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임한테, 야, 애매한 거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해라, 이런 거.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는 공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리플 직원들이 실제로 변호사들에게 고지받은 사항과 권리가 제대로 된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두 오픈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리플사가 리플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배경과 임원들에게 제공된 법률적 조언을 증언하도록, 이게 중요해요. should compel, 강제적으로 증언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보면은 내용이 일단 지저분해요. 근데 결국 지금 상황 판단을 해보면 요거예요. SEC는 리플사에 비해서 정보와 권한이 확실히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강제력을 법원을 통해서 획득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직원을 소환을 하든 아니면 변호사랑 로펌이랑 얘기를 소환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제공을 받아야 싸울 수가 있는데 지금 SEC는 리플에 대한 만성 정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자기 편을 까야 되니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 회의에서
SEC가 좀 면이 덜 깎이게 리플이랑 좀 싸워보고 싶은데 이번 회의가 끝나고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좀 더 제가 팔로우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마진 하시는 분들은 급등 급락 시에 쓰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클릭하시면 넘어갑니다. 아무튼 와 11시 35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 쓰고 가야 되는데, 자, SEC가 얘기한 거,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 리플사 놈들아 라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내용 다 굳이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결국 마지막에 있는 이거예요. 리플사는 진짜 만성적인 정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죠?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굳이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은 끝났고 이제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 되시고, 자, 코인도 코인이지만, 자, KRW 채굴에 다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